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톱파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나 했더니 도둑이 있었습니다. 국내 가구 제조 판매 업체 48개 회사가 10년에 걸친 담합을 벌여왔던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한샘, NX, 리바트 등 대형 업체들도 빼놓지 않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2024년 4월 31개 업체가 역시 담합을 벌여서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또 지난해 2월에도 20개 가구업체가 18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가구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한샘이 과징금 분야에서 누적 276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경쟁자인 현대리바트도 233억 원으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수백, 수천 건의 건설 현장에서 초장기 담합을 벌여왔으니 이 가구사들 때문에 집값 더 낸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간 크게 오랫동안 담합을 해올 수 있었던 데는 처벌보다 이익이 크다는 믿음도 적잖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담합행위 과징금 한도를 매출의 20%에서 30%까지로 높이는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놨죠. 이번 대책이 기업들의 행태를 확실히 고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시작을 알렸던 건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심각한 종류의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고객에 대한 보상 결정과 정부의 조사 등에서 줄곧 상대적 후순위에서 눈치를 볼 수 있었던 KT의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 악성 코드의 종류와 감염된 서버의 규모 모두 SKT보다 KT가 더 많고 컸습니다. 그런데 보상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새 수장을 내정해 놓고도 전 고객 대상의 별다른 보상안을 끝끝내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번 정부 발표 이후에 정부가 권고한 위약금 면제 등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SKT가 해킹 직후 시행했던 통신요금 할인 보상이 KT에서는 쏙 빠졌습니다. 이미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고객이 적지 않은데 100GB 데이터 제공을 주된 보상안으로 내놔서 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해킹의 초기 대응부터 보상까지 이용자 신뢰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이 퇴짜를 맞으면서 통합 대한항공의 시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 두 회사 모두에서 똑 닮은 꼴의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임직원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임직원 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됐고요. 바로 며칠 뒤 대한항공에서는 대한항공 소속이었다 외부로 매각된 기내식 협력업체가 해킹되면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임직원 3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되기 쉬운 형태의 정보들입니다. 두 회사 모두 입을 모아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해명을 마냥 믿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건 앞서 다른 기업들의 양치기 소년과 같았던 행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